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인 하드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공 경화는 결국에 전이 밀도 증가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같이 실제적인 어떤 가공 경화가 일어나는 공정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정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공정은,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속을 여기 집어넣고 있죠. 집어넣는데, 집어넣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다이의 형상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상이 그런 공정이 되겠는데, 이때 이 다이를 위아래를 눌러줘야 되겠죠. 눌러주게 되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과 이쪽이 다 눌러주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붙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로 단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A와 같은 공정을 단조라고 하고요. 단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조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때리는 거는 자유단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틀이 있는 형태를 우리가 형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단조 공정이 되겠고, 단조는 이렇게 어떤 틀이 있고 틀대로 눌러서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공정, 그걸 우리가 단조라고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압축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원래는 이런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이게 둥근 모양으로 바뀌면서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단조 같은 경우에는 다이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다이, 보통 우리가 금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금형 설계라던가 금형 소재, 금형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요. 어떠한 이 판의 형태가 있는데, 이 판이 어떤 롤 두 개를 지나면서 더 얇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을 우리가 롤링하는, 영어로 롤링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이 공정을 우리가 아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변 공정은 우리가 원하는 두께의 판재를 만드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든 판재가 원하는 두께가 바로 되진 않겠죠. 거기에서 온도를 낮췄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온도를 낮춰서 조금 더 얇은 판을 만드는 그런 공정들이 이제 아변이 되겠고, 높은 온도에서 하면 이것을 열간 아변이라고 하고, 상온에서 아변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냉간 아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변 공정은 최종 우리가 원하는 두께를 판재를 얻을 수 있는 공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왜 이 두께로 만들지 않고 이 두꺼운 걸 만들어서 아변을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아변 공정 중에 결정립 미세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또한 이 중간중간에 재결정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변 공정을 거치면 훨씬 더 강도와 같은 그런 기계적 성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성 가공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처음에 주조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3D 프린팅도 처음부터 주조로 해서 만드는 것일 텐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성 가공을 통해서 재료의 강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공정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소성 가공을 통해서 이제 가공 경화가 발생하고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징이나 롤링 이런 두 공정들에서도 결정립 미세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강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 소성 가공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밑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보면은 어떤 빌렛이라는 애가 있고요. 빌렛이라는 애가 있고, 뒤쪽에서 이 램이라는 애를 밀어주고 있네요. 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형태가 있는데,
다이에서 따라서 이게 통과해서 나오는 이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정을 영어로는 익스트루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밀어서 이런 봉제를 뽑아내는 경우를 이제 익스트루전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우리가 압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압출이다라고 압출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그 방앗간 같은 데 가면은 가래떡 같은 걸 뽑아주는 그런 공정들이 압출과 똑같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원하는 형태의 봉제를 뽑아내는 것이 되겠고, 이거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되겠죠. 이거 이제 영어로는 익스트루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것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면은, 아까 압출은 뒤에서 밀어줬잖아요. 그죠? 램을 밀어줬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당겨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잡아당겨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압출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목적은 봉제를 뽑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는 앞에서 당겨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는 drawing이라고 이야기하고요. drawing. 여러분들이 서랍을 drawer라고 하잖아요. 당기기 때문에 drawing이라고 drawer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당기는 이 공정을 drawing이라 하고, 한국말로 인발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거의 한 11월 달쯤에는 이 공정들을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지금 여러 가지 가공 공정들을 통해서 strengthening이 일어난다. 즉 강도가 향상된다. 그래서 모든 공정들이 이 공정을 거치고 나면 강도가 향상됩니다. 다 똑같이 여기에서 첫 번째는 소성 변형이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다 결정립 미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공정이든 다 상관없이 처음에는 결정립 크기가 내부에서 이렇게 커다란 것들이 막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들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쭉 길게 연신되고 또 내부에 디스로케이션들도 많이 있고 하는 이러한 그 조직들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원래 있던 이런 결정립 크기보다 작아지는, 따라서 결정립 미세화가 일어나서 강도가 향상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소성 가공 공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은 단조, 포징, 그 다음에 아변, 롤링, 압출, 익스트루전, 그 다음 인발, 드로잉, 이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소성 가공 중에서도 냉간 가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워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온에서 가공을 하는 경우가 콜드워크가 되겠습니다. 콜드워킹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점을 표시했었죠. 이 파란색 점으로 표시한 것들은 Y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으로 표시한 것들은 TS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점으로 표시한 것들은 일롱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콜드워킹을 하게 되면 이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증가하게 되고 연신율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콜드워킹을 통해서 만약에 그 전에 강도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 공정을 통해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신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공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소재 자체가 너무 취성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신율을 많이 잃는다라고 하는 거는 덕타일한 소재에서 브리틀한 소재, 즉 연성인 소재에서 취성인 소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냉간 가공을 하게 되면 항복 강도, 인장 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strain hardening의 중요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importance of strain hardening is because in the formation processes one requires high percentage of strain.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성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연신율이 많이 필요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두 가지 소재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강도는 높지만 연신율이 얼마 안 되는 소재가 어떤 시편은 강도는 좀 낮다 하더라도 연신율이 이렇게 긴 이런 소재 1번 소재와 그 다음에 2번 소재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장 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높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좋지만 이 소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연신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고 이상으로 만약에 가공을 하게 되면 소재는 failure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파괴가 발생합니다. 파괴가 발생하면은 소재를 만들기도 전에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2번은 1번에 비해서 강도는 조금 낮지만 여기서 연신율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연신율이 확보되어 있는 소재죠.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정도까지 우리가 가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쉽진 않지만 이 정도까지 가공을 해서 소재를 가공을 해서 강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성 가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소재, 연신율이 충분히 있는 소재는 소성 가공을 하기에 유리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필요한 것들, 소성 가공을 위해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high percentage of strain.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연신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work hardening을 strain harden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stress hardening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strain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연신율이 중요한 거는 주조제 이런 데선 연신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조를 해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강도가 거의 중요한 거죠. 근데 소성 가공제는 연신율이 중요한 이유가 뒤에 만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연신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사용하는 쿠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폰이 이만큼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쿠폰을 여기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A라는 단계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 남았죠, 그죠? 그다음 B라는 단계까지 사용하고, 그다음 C라는 단계, 그다음 D라는 단계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쿠폰이 남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신율, 소재 연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성 가공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cold working process, 그래서 냉간 가공에 있어서 원래 있던 슬라브라고 하는 건 두꺼운 그 아변하기 전의 판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는 약간 이런 그 직육면체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3차원적으로 그리면 슬라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슬라브를 롤에 집어넣는 거죠. 롤에 집어넣으면은 아변을 하게 되는데, 아변을 하면은 소재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경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소성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 우리가 하는 아변을 우리가 아변 단계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조아변이라고, 조아변 처음 단계니까 러프밀이라고 해서 조라는 게 러프하다는 거거든요. 조아변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소재의 강도가, 만약에 이때의 강도가 10이었다고 하면은 1로 가면 강도가 한 12, 아니면 14, 그다음에 16, 예를 들자면 강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해서 이 롤이 하나씩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롤 하나가 있고 또 그거를 버텨주기 위해서 두 개의 롤이 더 받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굉장히 경도가 높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material is so hard, backup rolls. 그래서 이 두 개는 backup 롤이 되겠죠. needed to keep work rolls from deforming. 그래서 이 두 개의 롤이 또 여기에 실제 맞닿아 있는 롤을 보조해주는, 백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개가 같이 돌아가죠. 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상, 네 개니까요. 사상아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아변 단계에서 사상아변 단계로 가는 거죠.
소재가 점점 더 이 아변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강도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 소재가 이 정도 강도가 증가하면 연신율은 더 많이 줄겠죠. 연신율은 만약에 처음에 뭐 10이라고 가정하면은 뭐 9, 뭐 다음 7, 뭐 5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죠? 연신율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버텨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아변하는 도중에도 크랙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잘 설계를 해서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온도 조건, 아니면 소재 조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싱글 크리스탈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싱글 크리스탈,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는 단결정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재는 폴리크리스탈입니다. 다결정 소재. 그래서 결정립이 많이 있는 소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결정립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무수히 많겠죠.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레인만 있는 겁니다. 하나의 그레인 안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인장시편을 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장시편을 따게 되면은 하나의 그레인 안에서만 인장시편을 땄기 때문에 이거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내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이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싱글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싱글 크리스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싱글 크리스탈을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폴리크리스탈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냥 멀티플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싱글 크리스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보시면요, 이 처음에 우리가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검은색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 단계는 그 이지 글라이드. 그래서 그냥 쭉 강도는 증가하지 않고 연신율만 쭉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여기는 그래프가 전달 능력과 변형률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변형률 뭐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변형은 되는데 강도는 증가하지 않는, 즉 계속적으로 변형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쭉 직선적으로 누워간다는 거는 내가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소재는 쭉 늘어나는 뭐 그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냥 쭉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쉽게 슬립이 발생하고 쉽게 활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easy glide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활주할 수 있다. 글라이드는 여러분들이 뭐 행글라이더, 뭐 패러글라이더 이런 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글라이딩 활주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위가 어디 위로 움직이냐면은 전단면, 슬립 플레인 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전위의 움직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활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위가 활주한다. 그래서 전위가 글라이딩 한다. 디스로케이션 글라이딩. 그냥 뭐 말은 글라이드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위가 움직인다.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이지 않아도 쉽게 움직이는 영역이 이지 글라이드 영역입니다. 이러한 게 나타나는 이유는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크리스탈과 달리 폴리크리스탈은 디스로케이션이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보통 디스로케이션이 이제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디스로케이션들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막 시작에 움직였다가 중간에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들을 바로 만나게 되죠. 뭐 여기서도 움직이다가 그레인 바운더리들을 만나게 되니까 바운더리를 만나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강도가 증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라이딩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이 디스로케이션들이 계속 움직이는 게 방해받기 때문에 강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색이나 이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폴리크리스탈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처럼 계속 강도가 증가만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내부에 그레인이 없기 때문에 전위가 마음대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전위는 계속 움직이고 강도는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지 글라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단순히 이지 글라이드만 되고 뭐 그러면은 강도는 언제 증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구간 스테이지 2가 되면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디슬로케이션이 만약에 단 하나만 있다면 저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러 개의 디슬로케이션이 존재하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이 하나의 그레인이 이렇게 있을 때 디슬로케이션이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냥 쭉 뭐 끝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다른 디슬로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다른 디슬로케이션이 또 움직이다가 원래 다른 디슬로케이션이 지나간 부분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전위의 이동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슬로케이션 밀도가 높지 않을 때, 뭐 몇 개가 없을 때는 그냥 이지 글라이드에서 그냥 쭉쭉 자기 갈 길들 가겠지만 전위의 밀도가 증가해서 그래서 원래 가다가 다른 전위가 또 길을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러한 더 이상 전위가 글라이드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강도가 스테이지 2부터는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스테이지 2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멀티플 슬립 시스템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슬립이 발생할 때 여기에서 막 슬립이 막 생기고 다른 것들도 막 슬립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멀티플 슬립에 의해서 쭉쭉쭉 여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하는 이 스테이지 2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3로 가게 되면은 약간 보시는 것처럼 2에서는 엄청나게 이 그래프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3로 가게 되면은 그래프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증가가 둔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with decreasing hardening rate. 그래서 처음에는 high constant hardening rate였는데 뒤쪽으로 스테이지 3로 가게 되면 decreasing hardening rate가 일어나는데 자, 이 이유는 뭐냐면 크로스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슬립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뒤에 그림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립의 종류들을 두 가지가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라나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나 슬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크로스 슬립. 크로스 슬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슬립 플레인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립 플레인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면을 따라서 계속 갈 수가 있죠, 그죠? 슬립 플레인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디슬로케이션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이 플레인이 뭐 110이다. 그리고 뭐 이 플레인이 뭐 다른 뭐 111이다. 라고 뭐 예를 들자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여기서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막 가겠죠. 막 가는데 가다가 이 다른 면을 만나는 거죠.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레인 바운더리죠. 그레인 바운더리 만나면은 넘어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플라나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나 슬립은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정체되고 그러면은 플라나 슬립에 의해서는 강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강도가 증가하는 것들이 플라나 슬립이 되겠습니다. 못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디스로케이션 덴시티만 높아지는 경우가 플라나 슬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로스 슬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 넘어가는 경우죠. 가다가 크로스 슬립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로케이션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그 다음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서 스크류 컴포넌트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디스로케이션 루프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크로스 슬립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슬립은 여기에서 평행한 컴포넌트들은 넘어가는 거죠.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슬립은 이제 우리가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크로스 슬립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구불구불하게, 크게 봤을 때는 구불구불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웨이비 슬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웨이비 슬립. 그래서 크로스 슬립이 발생하면은 강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연신이 주로 되겠죠. 변형이 주로 일어날 것이고, 플라나 슬립은 강도를 엄청나게 향상시킵니다. 왜냐하면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굉장히 국부적인 영역에서 디스로케이션이 덴시티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디스로케이션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플라나 슬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 스테이지 3에서 우리가 뒤쪽으로 가서 이 강도 증가가 둔화되는 이유는 바로 크로스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강도가 증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very sensitive to temperature and strain rate. 그래서 크로스 슬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온도라던가 아니면 strain rate에 sensitive하다, 민감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싱글 크리스탈의 이 세 단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에 대해서 보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인데, 이 파란색은 우리가 BCC거든요. 그래서 BCC는 아예 easy glide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C systems do not exhibit easy glide. 그 이유는 뭐냐면은 BCC 시스템은 클로즈 팩트 플레인이 없죠. BCC는 이제 갖고 있는 거 해봐야 110, 112, 123 이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누구도 클로즈 팩트 플레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FC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111이라고 하는 굉장히 클로즈 팩트한 플레인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111을 따라서 디스로케이션들 쉽게 글라이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지 글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싱글 크리스탈에서의 이 인장 특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플라나 슬립, 그 다음 크로스 슬립,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볼 거는요, 이 cold working analysis.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볼 건데,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s the tensile strength and ductility after cold working?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우리가 냉각 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인장 강도와 그 다음에 연신율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카파 그 구리 봉이 있는데 원래는 15.2mm라는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냉각 가공을 통해서 직경을 12.2mm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줄어들었는데, 콜드 워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식처럼 여기 나오죠. 면적을 써야 되거든요. 면적.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rea죠. 면적. 그래서 길이를 쓰는 게 아니라 면적을 계산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면적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이 R이라고 하는 거랑 이 D가 다르죠. R은 2분의 D니까 이 2분의 D를 항상 넣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오히려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4분의 파이 D 제곱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계산을 하시면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 분모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 R에다가 D를 넣어도 답은 맞게 나옵니다만 이 경우 말고 여러분들이 연신율을 계산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강도를 계산을 했는데 R 값, 그러니까 D 값 대신에 R 값 대신에 D 값을 넣는 바람에 강도가 굉장히 그러면은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콜드워킹을 하고 나서는 콜드워킹 퍼센테이지는 보니까 한 35.6%를 콜드워킹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2에서 12.2로 간 게 한 35.6% 콜드워킹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Y라는 거는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는 150 메가파스칼에서 한 280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TS는 220에서 이었는데 320 메가파스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복 강도와 그 다음 인장 강도 둘 다는 증가를 했는데 연신율은 여기서 이제 크게 감소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콜드워킹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물론 그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여기 숫자를 곱해서 값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을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됐는지 측정을 해보고, 그럼 35.6% 했을 때 뭐 280 메가파스칼이 되고, 그 다음에 7%가 되니까 만약 이거를 20%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는 뭐 50% 하면 어떻게 될까?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Influence Cold Working on Mechanical Properties, 이 부분은 뭐 좀 또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싱글 크리스탈에서의 인장 거동,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하드닝을, 그러니까 워크 하드닝 잘 하기 위해서는, 콜드 워킹 잘 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충분한 연신율이 필요하다. 소성 가공을 위해서는 연신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 같이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